자, 5단원의 5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비열과 열팽창의 열팽창 단원이고요. 자, 교과서 만화 컷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릇 2개가 껴서 안 빠지고 있네요. 자, 어머니께 SOS를 청합니다. 그릇을 뜨거운 물에 일단 담그셨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안 그릇에 부으셨네요. 그랬더니 정말 쉽게 그릇이 빠졌대요. 아마 어머니께서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 같은데 어떤 과학 원리가 담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팽창의 정의는 온도가 올라갈 때 물체가 팽창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고체의 열팽창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의 열팽창을 볼 거예요. 즉, 고체가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현상, 그리고 액체가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현상, 그 2개를 각각 볼 거고요. 그러면 왜 이런 열팽창이 일어나는지를 세 번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부터 볼게요. 고체의 열팽창은 매우 작아요. 그치만 고체가 열에 의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기차 선로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제 기차가 보통 달릴 때 칙칙폭폭 이라고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여름과 겨울에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 이제 기차의 소리가 나는 이유가 기차 선로에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퀴가 이 틈에 지나갈 때 칙칙, 뭐 이쪽 지날 때 폭폭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폭 때문에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폭을 괜히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는요, 온도가 다르게 되죠. 여름철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겨울철에는 여름보다는 낮습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팽창하는 현상이 열팽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름에는 기차 선로는 좀 팽창하겠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기차 선로는 수축하겠죠. 기차 선로를 만들 때 금속을 조각조각 내게 돼요. 만일 그냥 일자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이 됐네요. 여름철은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속이 팽창합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겠죠. 금속과 금속이 가까워질 거예요. 이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자로 만들었을 경우에 금속이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로가 아마 이렇게 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띄어 선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선로, 도로에 있는 틈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 포장도로의 틈, 이렇게 포장도로에 틈 있는 거를 본 친구도 있고 아니면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열팽창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비책이에요. 만약에 그냥 다 이어놓았더라면은 도로가 열팽창에 의해서 울퉁불퉁 될 수도 있겠죠.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도 연결되는 부분에 틈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틈이 여름철에는 좁아지게 되겠고요. 겨울철에는 여름보다는 좀 벌어지게 되겠죠. 가스관의 구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이렇게 굽어 놨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위로 상승하고 조금 아래로 상승해도 괜찮겠죠. 만약에 그냥 직선으로 연결됐다면은 그게 휘겠죠? 휘면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셀 수도 있고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팽창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속구가 링에 들어가지 않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링을 가열을 시키게 되면은 링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고체이고요. 아마 열팽창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정말 쉽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죠. 조금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열팽창을 시키니 들어가네요. 자, 다시 물에 담가 냉각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과 같이 링에 들어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강한 화력을 준비를 해서 금속구를 팽창시키겠습니다. 금속구도 마찬가지로 고체 금속이기 때문에 열팽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굉장히 강력한 화력이죠. 자, 이제 링에 통과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네, 안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거 다시 냉각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쉽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열팽창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열팽창을 어디에 이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병에 금속 뚜껑이 꽉 끼어 열리지 않을 때 뜨거운 물 속에 금속 뚜껑 부분을 넣었다 꺼내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자, 왜냐면 유리병에 꽉 껴있는 거잖아요. 금속이. 그런데 금속 부분을 열팽창시키면은 조금 헐렁헐렁해지겠죠? 쉽게 열립니다. 생활 속의 지혜입니다. 만화 컷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메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리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바이메탈이에요. 뭐냐면은 금속 두 개를, 그러니까 바이라는 게 영어에서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메탈은 금속이죠. 금속 두 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팽창이 잘 되는 금속이 있고요. 잘 되지 않는 금속이 있어요. 열팽창 정도는 금속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잘 되는 것과 잘 되지 않는 거를 겹쳐 놓습니다. 이렇게요. 다리미에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온도가 높게 되는 경우에는요. 열팽창이 잘 되는 거는 더 많이 늘어날 테고 좀 덜 되는 거는 덜 늘어나겠죠. 자, 많이 늘어나고 덜 늘어나고 그러면 휘게 되겠네요. 다시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수축하겠죠? 똑같아지겠네요. 자, 그걸 이제 다리미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휘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접촉된 게 이 부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전원 공급이 안 되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정 온도가 다시 되면은 다시 휩니다. 전원을 잠깐 차단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다리미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온도가 적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온도가 적혀 있는데 그 적정 온도를 맞추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200도에 맞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200도 이상이 되면은요, 얘가 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다시 얘가 붙습니다. 전원 공급되고 다시 뜨뜻해져서 200도가 다시 넘으면은 휘게 되겠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바이메탈이 이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 바이메탈 정의해 볼게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붙여놓은 것.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하므로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 자, 이거는 교실의 선생님이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운 물에 담가서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제 액체의 열팽창을 가겠습니다. 액체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수축하게 됩니다. 액체도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예시가 온도계인데요. 자,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넣었고 에탄올에는 빨간색 잉크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유리관을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온도계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물과 에탄올과 온도계가 모두 다 비커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비커는 핫플레이트 위에 올라가 있게 되네요. 그 다음에 관측을 하였습니다. 자, 관찰을 하였는데 가열 전에는 두 온도가 같았죠. 자, 그런데 가열 후에는요, 눈금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 파란색 부분, 파란색 액체 그리고 빨간색 액체가 열팽창하여서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요.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는 같나요? 다르나요? 네,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에탄올이 조금 더 잘 팽창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체는 고체에 비해 열팽창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조금 전에 금속구 실험 영상을 보게 되면은요, 금속구가 팽창하는 거 혹은 링이 팽창하는 게 눈에는 확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요,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눈에 확 띄게 되죠. 액체 열팽창의 이용을 보겠습니다. 온도계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알코올과 수은은 열팽창 정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팽창이 일정하여 온도계에 많이 이용을 한다. 뜨거운 물에 담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열팽창해서 올라가고 눈금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 넣게 되면은 다시 수축해서 눈금은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열팽창과 분자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열팽창은 왜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쪼개면은 분자라는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온도가 올라갈 때는요, 열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여기서 원자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원자에 대한 개념은 2학년 때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자라는 또 다른 어떤 입자가 있구나. 그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냥 이것도 입자의 한 종류다라고만 알아두세요. 지금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갈 때는 열 에너지를 얻어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자, 그러면 그 입자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겠죠. 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부피는 팽창하게 됩니다. 금속구를 가열하는 이 상황을 한번 분자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열 전에는요, 분자가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분자 운동은 더딥니다. 자, 그런데 가열을 하게 되면은요, 분자 운동은 활발해집니다. 우리 온도 개념 배울 때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은 활발하다.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은 둔해진다 라고 배웠죠. 온도가 높아졌잖아, 가열하니까. 자, 그러니까 분자 운동은 활발해지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부피는 증가하는 게 되겠죠. 액체도 보겠습니다. 자, 액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열을 해주게 되면 분자 운동이 커집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죠. 자, 그리고 이 두 그림을 비교를 하게 되면요. 액체의 팽창 정도가 고체의 팽창 정도에 비해서 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플래시를 통해서 분자 운동과 열팽창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검정색 선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모니터 화면을 직접 찍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전 영상은 아이패드였거든요. 아이패드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노트북은 한계가 좀 있네요. 자, 그래도 보이시죠? 자, 지금 금속을 분자로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열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가열을 시킵니다. 분자 운동 활발해지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거는 요 눈금을 잘 보세요.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자,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자, 분자의 색깔까지도 표현이 됩니다. 색깔로 온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온도가 높아지니까 분자 운동 활발해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 즉 팽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를 낮춰줄게요. 슉슉슉슉슉슉슉슉. 네, 수축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프린트 부분 다시 확인하면은요, 조금 전에 온도가 올라갈 때 봤었고 온도가 내려갈 때 정리를 해주면 열 에너지를 잃어 원자나 분자의 운동이 느려진다. 원자나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물질의 부피가 수축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는 스스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했던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볼게요.